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잠만보 나왔습니다. 잠만보야 인사해. 오.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연골이에요. 연골 중에서도 반달연골이 됩니다. 반달연골. 사실은 반달연골도 조금 의미는 맞지는 않아요. 아직을 보면 정확하게는 초승달연골, 금음달연골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봉합술이에요. 봉합은 꿰매는 거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외래오면은 저 연골 좀 꿰매기면 안 될까요? 꿰매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꿰매려고 하면은 일단 상황이 돼야 돼요. 상황. 보습방 들어가서도 연골의 상태 그리고 질,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만이 봉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아볼 것은 어떻게 봉합을 했어요. 아주 어렵게 봉합을 했는데 이게 잘 붙어야 되겠죠. 잘 붙으려고 하면은 치유 능력이 향상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치유 능력의 향상이 됩니다. 한번 보자 좀 봐. 오, 치유 능력이 향상이 되고, 그리고 재활 중에서 일반적인 재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면서 연골 파열된 경우가 꽤 많아요. 이렇게 급성기로 젊은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분들이 축구나 농구, 달리기 하다가 무릎을 접지르는 그런 급성기 파열일 때, 특히나 에너지 파열이 큰 경우가 반활성 연골 파열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냥 살짝 지나가면서 엇갈리는 경우 있죠. 그냥 그런 경우는 잘 안 생겨요. 심하게 접질릴 때 에너지가 클수록 반활성 연골 파열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활성 연골만 수술하지는 않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면서 반활성 연골도 봉합을 했을 때 치유 능력이 향상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아니 왜 두 개를 동시에 하게 되면은 뭐 한 개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한 개만 좋아질 수도 있는데 왜 치유 능력이 향상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의문이 있었죠. 그래서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수술할 때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할 때는 터널을 뚫게 됩니다. 터널을 뚫게 되는데, 이렇게 대퇴골이 이렇게 있죠. 연골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터널을 이렇게 뚫어요. 이렇게 터널을 이렇게 뚫고 대퇴골 쪽에도 터널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이게 반활성 연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봉합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찢어져서 이렇게 봉합을 했어요. 또 여기도 이렇게 찢어져서 이렇게 봉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봉합을 하고 나면 터널에서 피가 나오게 돼요. 피가. 여기서 터널에서 막 골수세포가 막 안에서 꽤 많이 뚫었으니까 피가 나와요. 피가 나와서 이렇게 이런 지역에 간다는 원리죠. 그래서 터널의 형성 과정에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은 골수로부터 유래된 또 여러 가지 인자가 있거든요. 사이토카인이라고, 사이토카인, 성장 인자, 그로스 팩터 그런데 이라는 인자가 여기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파열 부위가 치유를 돕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절흥 성형술이라고 그러죠. 절흥. 전방 십자인대 수술할 때는 절흥 성형술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게 뼈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여기를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줘서 십자인대가 걸리는 걸 막아주는 것을 절흥 성형술하는데, 이거 하게 되면 또 피가 나오고 있죠. 네, 이런 터널을 뚫고 절흥 성형술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와서 좋아진다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근데 이 가설이 생각보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이 맞기 때문에 이 가설을 맞게끔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해야 될까요? 반활성 연골 수술할 때 이상하잖아요. 아니 반활성 연골만 봉합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전방 십자인대 수술 안 하고. 그럴 때는 반활성 연골만의 치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괜히 전방 십자인대 터널을 뚫을 수 없잖아요. 괜한 멀쩡한 곳에 터널을 뚫고
저런 성형수를 하게 되면은 이건 좀 너무 오버하고 낭비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관, 그러니까 이쪽 부위에다가 미세 청궁술을 해주게 됩니다. 미세 청궁술을 하는데 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안전한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요.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주는 기구의 이름을 이렇게 돼요. AW, 아울 그러죠. 아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한글로 하면은 송곳이에요. 송곳. 그래서 all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주는 미세 청궁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죠. 전방 십자인대 수술할 때는 터널을 뚫고 저런 성형술에 했을 땐 피가 많이 나오지만 여긴 좀 피가 적게 나와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조건 힐링이 됐다라는 임상적인 보고서, 연결 고리는 아직까지 없어요. 결과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으로 연골이 무조건 붙는 거 아니거든요. 연골이 무조건 붙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이것만으로 무조건 연골이 붙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는 이렇게 찍어 먹기도 하죠. 양념장에 소금에 찍어 먹기도 하고 그렇듯이 같이 해주면 좋다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이거를 바른 말로 하면 피죠. 피가 응고된 거다. 그래서 피응고라 하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피떡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응고성, 섬유성 응계라고 해요. 섬유성 응계 붙었다. 그래서 피가 우리 나면 어떻게 돼요? 피가 손가락에서 나다 보면은 피가 많이 나면은 피가 쭉 나다가 보면 딱지가 생기죠. 피가 점점 이렇게 붙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피떡이다. 근데 이 피가 가만히 났을 때 그냥 있으면 굳어버리지만 이걸 살살 흔들어 주면은 피가 좀 덜 굳어요. 약간 찐득찐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환자에서 피를 뽑습니다. 무릎에서 피를 쓰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팔에서 피를 뽑아요. 그래서 요거를 돌려요. 원심 분리를 한 다음에 이런 좋은 세포들을 뽑아서 이런 끈적끈적한 피떡을 만들어요. 호떡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피떡을 팔 부위 사이에 넣어줍니다. 잠만 보고 갑자기 반응을 했어요. 호떡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먹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호떡이랑 좀 달라요.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그 녀석을 팔 부위를 봉합할 때 여기가 갈라져 있다 버려요. 갈라져 있거든요. 여기다가 피떡을 넣어요. 피떡을 넣어서 여기 피떡을 넣게 되면은 그다음 넣은 다음에 이렇게 샥샥샥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잘 해야 돼요. 생각보다 이것도 귀찮기도 하고 이거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들어가요. 이게 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세척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쉽게 나가기 때문에 잘 넣어야 돼요. 또 PRP라는 게 있어요. PRP. 오늘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요. 플래트릿 리치 플라즈마라고 하죠. 플래트릿은 우리가 혈소판이에요. 혈소판이 리치 풍부하다. 플라즈마 혈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그 피떡이랑 똑같이 원심 분리를 통해서 피를 뽑아요.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를 해서 추출된 성장 세포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 병원에서는 요거를 우리가 PRP를 줄기세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줄기세포는 아니에요. 그냥 피 뽑아가지고 우리가 성장세포만 빼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PRP를 씁니다. 이 PRP는 우리가 섬유성 응계, 우리가 피떡이죠. 피떡보다는 고농도의 성장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뭔가 좀 좋아져요. 뭔가 신체 다른 부위에 적용돼서 치유를 촉진시킨다, 증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월상 연골에도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반월상 연골 봉합술에서의 연구 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는 없어요. 그래서 PRP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무릎 쪽에는
쓰기도 써요. 하지만 아직까지 입증된 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 테니스 엘보 있죠? 테니스 엘보. 테니스 엘보에서도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아플 때 PRP 맞으면 효과가 있다. 반응성 연골 쪽에는 보고된 바는 아직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는 거죠. PRP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다른 또 방법이 있는데 이건 또 주사죠, 주사. 주사가 있는데 주사 중에서도 우리가 리젠실이라는 게 있어요. 리젠실, PDRN 이런 주사들을 씁니다. 리젠실은 좀 고농도의 콜라겐 주사라고 그러죠. 콜라겐 주사 들어보셨죠? 영상 콜라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주사가 있는데 요거를 수술 당시에 봉합 부위에 리젠실을 넣어준답니다. 그런 것도 한 방법입니다. PDRN 주사 수술 중간에 또는 수술 이후에 또 쓰기도 해요. 이거 어쨌든 들어가면은 안 쓰는 것보다는 나아요. 가만히 그냥 봉합만 단독으로 봉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 좋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송곳 뚫어주고요. 송곳도 뚫어주고 피터도 넣어주고 PRP도 해주고 리젠실, PDRN 다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더 잘 붙겠죠. 아무래도 결과는 더 좋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치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적절한 환자 선택이 중요해요. 적절한 환자 선택.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결과들을 잘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목발 보조기를 잘 하고 또 재활도 열심히 잘 하시고 협조적인 분들이 좋아요. 수술하고 목발도 안 찢고 그냥 걸어 다니시고 보조기도 잘 안 하고 무릎도 막 구부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연골이 잘 안 붙어요. 잘 따라오시면 붙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저는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주려고 해요. 꼭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꼭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럼 나중에 또 찌어지기도 해요. 너무 빠른 운동 걷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재활 잘 하면서 또 외래 오셔가지고 재활 치료 잘 하고 주사 치료를 잘 받으면은 좋아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재활을 좀 해야 되는데 재활은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쉽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거는 일반적인 재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재활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공격적인 재활, 가속 재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 재활, 느린 재활이 있는데 공격적인 재활은 이게 상황이 급할 때 쓰는 거예요. 난 이제 뭐 조만간 수술하고 바로 어디 가야 돼요. 외국에 가야 돼요. 라고 할 때는 공격적인 재활을 할 수가 있죠. 빨리빨리 좀 구부린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키우고 뭔가를 한다는 거죠. 느린 재활은 발현성 연골 파열이 심할 때예요. 심할 때는 이게 완전히 그냥 이 두동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동강이 나서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깨매긴 깨매죠. 깨매는데 이거 깨매더라도 잘 안 붙어요. 그래서 느린 재활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는 느린 재활, 연골 파열이 심할 때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잘 봐야 됩니다. 몇 주째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정답은 없고 수술하는 주치의 선생님을 말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적절한 재활을 잘 하셔야 되겠죠. 약간 느린 재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 약간 느린 거예요. 약간 느린 재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되면 수술하고 우리 각도 운동을 하는데 수술하고 우리 3주째 각도를 좀 시작하면 좋아요. 수술하고 3주째 각도를 좀 내면 좋고 보통 많이 물어봐죠. 언제쯤 무릎 구부려요? 라고 물어보는데 3주째 약간 느린 재활이에요. 그리고 목발은 언제까지 하느냐?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의 프로토콜은 아니에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그냥 알고 참고만 하시면 돼요. 목발 체중 부하는 수술 한 3, 4주까지 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목발 없이 체중 부하는 언제 하느냐? 목발 떼고 4주부터 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명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수술하신 분들은 좀 다를 거예요. 맞죠? 좀 달라요. 다르지만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또 자전거는 언제 타느냐? 수술 4주째부터 목발 떼고 난 다음부터 탄다. 쪼그려앉기는 수술 4개월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4개월까지 제한하고 커팅 동작이에요. 딱 가다가 딱 꺾어지는 커팅 동작은 수술하고 6개월째 시작하자
빨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약간 느린 재활이 그런데 저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복합 재활이에요. 복합 재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발열상 연골만 봉합했을 때는 쉬워요. 그런데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랑 같이 했을 경우에는 이게 좀 달라요. 복합적으로 해야 돼요. 연골 파열이 심한 경우가 있죠. 연골 파열이. 그러면은 연골 파열에 맞추어서 천천히 재활을 해야 돼요. 전방 십자인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연골 파열이 심하면은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연골 파열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것이 심하느냐? 전방 십자인대는 그냥 그럭저럭인데 연골 파열이 심하면 연골 파열에 맞추어서 천천히 재활을 해야 되고 연골 파열이 보통이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전방 십자인대에 재건술한 재활에 맞추어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요, 전방 십자인대가 재재건술,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더라도 뭔가 잔존인데도 없고 관절염도 있고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연골 파열보다는 전방 십자인대에 맞추어서 천천히 재활을 해야 돼요. 고로 이야기하는 걸 뭐냐면 빨리 하는 건 좋지가 않다는 거죠. 급박하게, 급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연골이나 십자인대에 다 좋지는 않고 좀 뜸을 들여서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재활은 달라요. 제가 하는 거랑 달라요. 다르니까 요거 보고 뭐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환자마다 좀 재활 프로토콜이 다 달라요. 기간이라든지 시간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발맞추어서 이렇게 재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보야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어때? 오, 뭐 알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알았으면 거기 좀 껐다가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영상을 받고 또 조그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하지 말고 조금 더 보세요. 피브링 플랫이 피떡입니다. 3륜성 음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열이 이게 수평 파열이거든요. 이게 잘 안 붙어요. 잘 안 붙는데 이게 마지막에 봉합하기 직전에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이 호떡을 아무리 얇게 펴도 그래도 두꺼워요. 두꺼우니까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2021년도에 따끈따끈한 논문이죠. 아스러스코피, 유명한 저널이에요. 세계적으로. 여기에 일본 선생님께서 하시모토 선생님께서 논문을 쓰셨어요. 했는데 이렇게 피가 안 통하는 연골 파열입니다. 바스큘라 벤스컬 인저리. 여기다가 수평 파열이죠. 금방 이 모양이랑 똑같습니다. 여기다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팔에서 피를 뽑는 거죠. 페리프랄. 이런 거보다는 골수 세포에서 피를 뽑으니까 좋더라. 성장 인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 결과도 좋다는 거죠. 2년이 지나서 보니까 MRI도 좋고 실패는 적더라. 제 파일은 한 명밖에 안 됐다는 건데요. 글쎄요, 이 제 파일이 실제로 얼마만큼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참 잘 안 붙어요. 이런 피떡을 넣는다 해가지고 잘 안 붙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할 때는 이렇게 피를 뽑아서 천천히 저어줘요. 천천히 저어주고 이렇게 해서 피떡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관절경 이렇게 통로에요. 캐뉼라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줬죠. 넣어서 이제 밀어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무릎 수술은 세척을 하면서 수술해요. 생리식이론술을 통해서 하니까 물이 막 이렇게 흐르게 되면 얘가 막 딴 데 움직여요. 단단하게 한 다음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에 봉합을 하기 직전에 똑똑똑 밀어넣어요. 밀어넣어서 마지막으로 여기를 딱 봉합을 해주면 붙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삼류성 피떡보다도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봉합을 잘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만큼 봉합을 어떻게 잘 하느냐, 예쁘게. 그에 따라서 피떡의 역할이 달라지겠죠. 요거는 이제 hour, 그렇죠. hour. 요걸 이용해서 천공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퐁퐁퐁 구멍 뚫어주게 되면 이렇게 구멍 뚫어주게 되면 여기서 골수 세포가 나오죠. 피가 나와서 아무래도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한 것과 같은 역할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피가 없는 것보다 피가 나야 잘 붙겠죠. 저는 사실은 이 삼류성 음계 요거를 잘 쓰진 않아요. 요걸 안 쓰고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방법을 많이 써서 골수세포가 나오게끔 많이 해줘요. 그러면 이게 잘 붙거든요. PRP라는 방법도 쓰는데요. 팔에서 피를 뽑아서 쭉 이렇게 원심 분리기를 돌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중간에 있는 층이 보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플라즈마 혈청이거든요. 요거를 뽑아요. 중간에 있는 이 녀석 딱 뽑아가지고 아픈 부위에다 넣어주는 것이 PRP가 됐죠. 그래서 테니스 엘보우 때 많이 씁니다. 자, 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 돌려요. 빙글빙글 몇 분간 돌립니다. 돌리고 나면 여기 보이죠? 중간에 보라색만 결면시 잘 뽑아내서 수술한 부위나 상처 부위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되겠죠. 케이스 볼까요? 35세 남자입니다. 축구하다가 다쳤어요. 타 병원에서 MRI 찍었는데 전방 십자인대는 파열이고 연골은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MRI 보니까 연골 파열이 있더라고요. 괜찮지는 않은데 연골 파열도 있었습니다. 선천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 내측 반응성 연골 봉합 수술까지 같이 하셨죠. 자, 수술 전 MRI 보니까 이렇게 안 좋아요. 파열이 돼 있고 연골 파열력이 보이죠? 연골 파열도 보이는데요. 자, 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관측형 사진 보니까 파열이 돼 있고 연골 파열이 있죠. 요거를 많이 놓칩니다. 이 파열을 많이 놓치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봉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일단 이 덩어리가 있으면 안 붙거든요. 덩어리를 좀 빼내주고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봉합을 해야 힐링이 잘 되겠죠. 깨매줍니다. 이 깨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다가 피떡을 넣어줘도 되겠죠. PRP를 넣어주든지 그런 것보다는 얼마만큼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서 환경을 잘 만들어주느냐, 그 다음에 봉합을 얼마만큼 타이트하게 예쁘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재활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잘 붙습니다. 특히나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골수 세포가 나오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다가 피떡 안 넣어도 돼요. 피떡 안 넣어도 되고 PRP 안 넣어도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만 해서 봉합만 하면 잘 붙어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했죠. 재건술하고 수술하고 MRI 보니까요. 십자인대 괜찮죠? 괜찮고 연골도 흰 거 다 없어졌죠. 아까 전에 흰색 선 보였잖아요. 여기 이거 흰색 선 보였는데 다 하고 나니까 없어졌죠? 깨끗하죠? 2년째 봅니다. 수술 2년째 전방 십자인대 아주 깨끗하죠. 흠잡을 데 없네요. 100점이죠. 100점. 100점짜리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상태. 연골 볼까요? 이거 연골도 여기 다 붙었네요. 아까 전에 봉합한 부위 보였는데 보이죠? 이 부위를 봉합을 했어요. 이 부위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여기를 봉합을 했는데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도 예뻐지면서 연골도 다 붙었어요. 이야, 이거 잘 됐네요. 이럴 때는 또 같이 박수 한번 3번을 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쳐볼까요? 딱. 환자분 너무 만족해하고요. 잘 운동하고 생활 잘하고 계시죠? 이래서 우리가 반응성 연골 봉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되셨습니까? 다행이네요. 연골 하면 정말 머리가 아프죠. 연골 좋아져야 되는데 연골 파열되면 괴로워요. 또 봉합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파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 꼭 잘 알아야 되고 재활도 잘 하셔야만이 연골이 붙어서 다시 좋아하는 운동, 달리기, 뛰기, 축구, 농구, 배구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연골 파열된 분들이 꼭 연골이 붙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